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2단원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전기를 학습함에 있어서 기초적인 개념인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고 함께 필기하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전기가 통한다는 건 다른 말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에요. 전류 자체가 흐를 류자를 써서 흐른다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전류의 정의는 전하의 흐름, 이것이 전류의 정의입니다.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에요. 자, 전하의 흐름이 무슨 의미냐? 밑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도선 역시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림상에 도선을 이루는 원자의 원자 핵이 플러스로 전자가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기가 통하지 않을 때, 즉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이 도선을 이루고 있는 두 입자 중에서 전자는 굉장히 자유롭게 이렇게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래 전자는 원자 핵 주변의 특정 궤도를 도는 입자잖아요. 그런데 특히 금속 내에 있는 전자는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자유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도선 내에서 전자들이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에는 전자는 불규칙한 운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도선의 한쪽에는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고요. 극자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고요. 한쪽에는 플러스 극을 연결하게 되면 도선을 이루는 원자 핵은 움직이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도선을 이루는 입자 중에서 전자는 움직입니다.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 의해서 전기적인 인력과 청력이 전자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무슨 소리냐? 전자 자체가 마이너스 입자죠. 따라서 이 마이너스 극과 전자 사이에서는 전기적인 청력이 작용하고요. 이 플러스 극과 전자 사이에서는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전류가 흐를 때 도선 내의 전자는 마이너스 극으로부터는 멀어지고 플러스 극을 향해서 딸려가는, 마이너스 극으로부터는 멀어지고 플러스 극을 향해 끌려가는 이런 식의 한 방향의 흐름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전기가 통할 때, 즉 전기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연결을 해주면 전자는 한 방향으로 동시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플러스 전하가 흐릅니까? 마이너스 전하가 흐릅니까? 마이너스 전하가 흐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이동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전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괄호 2번에 전류의 단위로 가시겠습니다. 전류의 단위는 쓸 때는 대문자 A로 쓰시고요. 읽을 때는 암페어라고 읽습니다. 과학에서 단위는 주로 그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단위로 사용을 하거든요. 암페어 역시 전기 분야에서 유명한 법칙을 만들어낸 프랑스의 과학자 이름을 따서 전류의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으로 가실게요.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사실 서로 반대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과학자들이 우리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우리 약속을 합시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이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전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원자의 구조가 밝혀지면서 도선 내에서 실제로 이동하는 것이 전자이다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전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으로부터는 멀어지고 플러스 극을 향해서 전자는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이 반대가 되었죠. 자, 여러분은 전자의 이동 방향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이다 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지만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이다. 요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전기 파트를 학습하면서 지속적으로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는 요 사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전압으로 가실게요.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전압. 전압을 다른 말로 전위차라고도 합니다. 전위차는 전기적인 위치 차이를 뜻합니다. 자, 이 전압의 개념을 이해를 하려면 밑에 그림에서 물의 흐름과 전기 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을 좀 비교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자, 먼저 물의 흐름 그림을 보실게요. 아래쪽에 넓은 수조가 있고요. 거기에 물레방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수조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이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파이프 중간에는 자, 요런 장치가 있습니다. 요 장치는 전동 펌프입니다. 펌프는 주로 언제 사용하냐? 아래쪽에 있는 물을 위쪽으로 끌어올릴 때 펌프를 사용합니다. 펌프를 이용해서 지금 물이 위쪽 수조에 받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 수조와 아래쪽 수조 사이에는 물의 높이 차이가 생겨요. 당연히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르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게 되죠. 그래서 높은 수조에서 낮은 수조 쪽으로 물이 높이 차에 의해서 흘러내림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바로 물레방아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물의 높이 차를 우리는 수위차라고 합니다. 이 수위차에 의해서 형성된 물의 흐름으로 인해 물레방아가 회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레방아가 회전하는 현상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것이냐?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성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물의 높이차, 즉 수위차에 의한 물의 흐름이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로 변환되어서 물레방아를 돌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펌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냐? 물은 올라가지 않고 수위차는 발생하지 않고 더 이상 물의 흐름은 형성되지 않고 중력에 의해서 물은 아래쪽에 고여 있는 채로 멈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레방아도 돌아가지 않겠죠. 자, 이 지금 이해한 것이 그대로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에 대입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으로 함께 가실게요. 자, 먼저 도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굵은 검은 선이 도선이에요. 자, 그리고 요 아래쪽에 세팅된 이 녀석은 스위치입니다. 여러분이 과학 시간에 과학실에 가서 전기 실험을 하면 요렇게 생긴 스위치를 도선 중앙에 연결을 하실 겁니다. 스위치의 요 부분을 밑으로 눌렀다 뗐다 하면
전기가 연결됐다 끊겼다 연결됐다 끊겼다 하게 됩니다. 스위치는 전기를 온, 오프 시키는 장치입니다. 자, 그리고 도선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뭐가 설치되어 있냐? 건전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지가 어떤 역할을 하냐? 전위차를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위차는 수위차처럼 어떤 전기에 있어서의 위치 에너지 차이를 뜻해요. 전위차가 형성되면 수위차가 형성됨으로 인해 물이 한 방향으로 흘렀던 것처럼 전위차에 의해서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지의 역할입니다. 결국 전지는 전위차, 전압을 형성해주는 장치예요. 전지 덕분에 도선 내에서 전자가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요. 이 한 방향으로 흐름으로 인해서 결국에 오른쪽에 보시면 전구가 연결돼 있죠? 이 전구가 어떻게 되냐? 불이 켜집니다. 전구가 불이 켜지는 현상은 마치 물레방아가 회전했던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즉 전자가 전위차에 의해 한 방향으로 흐름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성된 것입니다. 전구에 불이 켜지는 것은 물레방아가 회전한 것과 과학적으로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설명을 밑에 표로 한번 1대1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물이 흐르는 현상은 다시 얘기하면 전자가 이동하는 현상, 즉 전류와 같습니다. 물의 흐름에서 펌프는 물을 끌어올려서 수위차를 형성해주는 역할이었거든요. 전기 회로에서 이 역할을 하는 애는 바로 전지입니다. 전지에 의해서 전위차가 형성되면서 전자가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물의 흐름에서 물의 높이차, 수위차는 전기 회로에서는 전위차, 즉 전압을 뜻합니다. 물의 흐름에서 물레방아가 회전했던 현상은 전기 회로에서 전구에 불이 켜진 현상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의 흐름에서 물이 흘러가는 통로인 파이프는 전기 회로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인 도선과 같은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전자가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전압입니다. 괄호 2번에 전압의 단위를 적어 볼게요. 전압의 단위는 대문자 V라고 써주시고요. 읽을 때는 볼트라고 읽습니다. 전압의 단위는 볼트. 앞 페이지에서 전류의 단위는 뭐라고 했죠? 암페어입니다. 자, 여기까지 전류와 전압의 기본적인 정의와 내용을 정리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학습하면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인 저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